안녕하세요. 곽 작가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라는 이름과 또 그리스라는 나라의 위치,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할까 해요. 사실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유럽 발칸반도 남쪽에 있죠. 좀 화면 보시면은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지금 그리스거든요. 그러니까 발칸반도의 남쪽 그 땅과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바다가 에게해거든요. 에게해에 있는 섬들 그리고 그 에게해 남쪽의 크레타 섬까지 다 합쳐서 그리스거든요. 근데 이거는 현대 그리스고요. 우리가 보통 그 인문학하면서 그리스라고 말하면은 이 현대 그리스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고대 그리스를 말하는 건데 고대 그리스는 지도가 이거랑 좀 달라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다르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우선 현대 그리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자면요. 이 그리스의 정확한 명칭은 그리스 공화국입니다. 그리스어로는 엘리니키 디모크라티아라고 읽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 말의 대한민국처럼 아주 공식적인 이름이고요. 자기들끼리는 엘라다라고 합니다. 엘라다. 한국처럼 간단한 말이죠. 엘라다. 이제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그 북쪽에 좌측부터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이렇게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터키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 그리스 국가의 북쪽은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마케도니아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마케도니아는 이렇게 나라 마케도니아는 옛날 그 알렉산더가 왕으로 있었던 그 마케도니아와 일치하진 않아요. 지금 그리스의 마케도니아 지방이 오히려 알렉산더가 왕으로 있던 그 나라와 위치상으로는 좀 비슷하죠. 현재 마케도니아와 불가리아도 조금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지형을 보시면은 오른쪽에 아테네가 보이시죠? 중간에서 조금 오른쪽, 중간에서 조금 오른쪽에 아테네 보이시죠? 아테네 지역이 이제 아티카고요. 그리고 왼쪽에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보이시죠? 옛날 그리스는 그 고대 그리스는 이 아테네가 속한 아티카 지방과 왼쪽에 스파르타가 속한 펠로폰네소스 반도 그리고 위쪽으로 뭐 보이오티아라든가 로키스라든가 뭐 포키스라든가 그리고 저 위에 그 올림푸스산 바로 아래쪽에 테살리아라고 있는데요. 이게 올림푸스산 근처까지가 그리스고요. 그 위쪽으로는 좀 그리스인가 아닌가 좀 가물가물한 아리까리한 그런 나라 그런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지형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펠로폰네소스도 그렇고 아티카도 그렇고 이게 그 위쪽도 그렇고 산지가 표시가 많이 되어 있죠.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스 지역이 산이 많아요. 뭐 우리나라만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이게 산은 높으니까 살기 좀 어렵고요. 게다가 굉장히 높아요, 사실은 산들이 아주 깎아지른 듯이 높아요, 대부분. 그래서 바닷가에 주로 살았어요, 옛날 사람들은.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은 더더욱 이제 교통이 편한 바닷가에 살았어요. 교통이 왜 편하냐면 배를 타고 다니니까요. 그리스인은 기본적으로 바다 사나이였어요. 그 바다를 그리스로 탈라사라고 하는데요. 그 크세노폰이 쓴 아나바시스란 책을 보면은 그 그리스인 용병 약 10,000명이 페르시아에 전투를 하러 갔다가 그 용병을 고용한 주인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페르시아
왕가의 한 사람이 이 그리스 용병 10,000명을 고용했는데 이 왕이 죽는 바람에 고용주가 죽는 바람에 이 그리스인들이 고향을 찾아서 그 페르시아 먼 땅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헤매다가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크세노폰이 쓴 책에. 크세노폰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참고로. 그런데 이제 이 그리스 용병들이 막 헤매다가 그중 누구 한 명이 언덕 위에 올라와서 먼 곳을 보다가 갑자기 소리를 막 쳐요. 탈라싸, 탈라싸. 바다란 뜻이거든요.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그 만여 명의 그리스 용병들이 전부 다 탈라싸, 탈라싸 하면서 환호를 한단 말이에요. 바다가 보이면 집에 갈 수 있는 거죠. 바다는 그리스인의 땅이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이 바닷가에 마을을 짓고 그리고 바다로부터 또 침략하는 뭐 적들이 있기 때문에 바닷가 마을에서 제일 높은 곳을 찾아서 거기다가 보통 신전을 짓고 그러고 살았던 거죠. 그 높은 곳을 보통 아크로폴리스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물론 그 마을 자체는 폴리스로 불렀죠. 그렇습니다. 옛날 그리스 지도를 한번 보시죠. 고대 그리스 지도입니다. 다시 보시면은 오른쪽 아래 아티카라고 있죠. 아티카가 아테네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왼쪽에 큰 반도가 이제 펠로폰네소스 반도인데요. 이게 보면 뭐 라코니아도 있고 메세니아도 있고 아르골리스도 있고 아카디아, 아카이아 등등 있죠. 그리고 아티카 바로 위에는 보이오티아가 있고 에우보이아, 로크리스, 포키스, 도리스, 아이톨리아 게 있다가 위로 올라가면 테살리라고 보이죠. 테살리라는 곳에 좀 푸른색이 보이죠. 여기가 이제 그나마 그리스에서는 평지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말들이 유명했어요. 그나마 그리스에서 말을 키울 만한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왼쪽에는 에피로스가 있고, 그리고 에피로스 오른쪽에 마케도니아가 있죠. 그리고 그 마케도니아 왼쪽 위에는 일리리아가 있는데요. 일리리아쯤 되면 확실히 그리스인이 아니라고 봤어요. 근데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인인지 아닌지 좀 아리까리했다고나 할까. 사실 알렉산더 이전만 해도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필리포스 왕이죠. 필리포스 왕 이전만 해도 마케도니아가 그리스인인지 아닌지 좀 불분명했습니다. 근데 필리포스 왕이 한 번은 올림픽에 출전을 하러 갔는데요. 당신 그리스 사람 맞냐? 그러니까 필리포스가 우리 조상이 헤라클레스다. 그래서 뭐 무사 통과됐다는 말이 있는데 필리포스 왕 힘이 세져서 그리스를 거의 정복을 했거든요. 나중에. 그때는 이제 뭐 그런 논란이 없어졌죠. 뭐 필리포스 힘센 놈이 이제 그리스 사람이라는데 굳이 뭐 부정해서 논란을 만들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하여튼 마케도니아까지 뭐 대충 그리스라고 인정을 하게 됐죠. 근데 그 좌측 위에 일리리아나 그 오른쪽에 파이오니아, 뭐 트라키아 이런 쪽은 그리스는 아니다. 뭐 정도로 인식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그리스 땅이 워낙 척박하다 보니까 아주 고대부터 뭐 BC 뭐 8세기 뭐 아니면 그 전부터 이민을 많이 갔거든요. 이 지중해 주변 그리고 흑해 주변으로까지 이민을 많이 갔어요. 그리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산 골짜기마다 그리스 사람들이 조금씩 살았는데 그리스 땅에서. 근데 아들이 늘어나고 하면은 큰아들한테는 땅을 물려주지만 둘째 아들한테는 물려주기 어려우니까 넌 어디 좀 이민을 가라. 뭐 그럼 이민단을 모아가지고 이민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주변에 뭐 이탈리아, 시칠리아, 심지어 프랑스 땅, 현재 프랑스 땅까지 그리고 아프리카도 갔고 그리고 지금 터키의 서해안에는 당연히 많이 갔고요. 그리고 저기 흑해 연안도 많이 갔어요. 지금 여기 지도에서 보이는 파란 부분 있잖아요. 파란 부분이 다 그리스 식민지가 있던 곳들이에요. 그러면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은 여기 현재 나폴리 있죠. 나폴리. 이탈리아의 나폴리. 나폴리는 이 고대에는 네아폴리스라고 불렀어요. 네아폴리스. 새로운 폴리스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리스 식민지죠. 그리고 현재 마르세유 있잖아요. 프랑스에. 마르세유는 마살리아였죠. 그리스 사람들이 만든 도시죠, 역시. 그리고 그래서 이제 플라톤은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인들은 지중해 주변에 모여서 사는 개구리처럼 그러니까 연못 주위에 모여 사는 개구리처럼 지중해 주위에 모여 산다.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헤로도토스도 재밌는 말을 했는데요. 그리스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니까 헤로도토스는 그리스 말을 할 줄 알고 그리고 같은 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뭐 제우스, 뭐 헤라, 아프로디테 이런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풍속이 같고 뭐 장례 풍습이라든가 그런 게 같고 또 하나가 뭐더라? 조상이 같으면 된다 그랬던가요? 하여튼 그렇게 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지역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리스 자체는 조그맣지만 그리스인들은 아주 넓게 살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리스 문화권은 그리스 본토뿐 아니라 지중해 전체, 흑해 전체까지 아우르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었다고 생각하면